우리가 의식주 관련된 게 너무 많아요. 할부 아니면 못 사요. 신용대출은 뭐라고? 산소 호흡기를 달아놓은 거예요. 소비자를 갈 때까지 몰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무서운 거는 최고의 포장은 뭐냐면, 소비자 만들기 최고 포장은 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의 소득은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이죠. 제가 기본소득제 논의하는 게. 그래서 오늘 이슈는 뭐냐면요, 우리가 건강한 자본주의 되려면 건강한 중산층이 두꺼워야 되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를 얘기할 거고, 그 구조의 문제는 여러분의 소득을 누군가가 빨대를 멀리 꽂아가지고 야금야금 빨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목에는 이런 무거운 족쇄가 쳐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기, 열심히 일해도 쉽지 않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소비자.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무슨 소비자? 만들어진 소비자. 자, 뭐 사이비 소비자라는 말도 했는데요. 좀 보실게요. 제가 이렇게 쭉 사업에 걸쳐 풀고 있고, 오늘은 3부. 할부 신용, 더 이상 빨대 꽂으면 다 죽는다. 누가 죽는다? 소비자 죽는다죠. 소비자 죽으면 기업도 힘들다. 자, 열심히 죽어라 벌어도 부족하다. 현실이죠. 뭐에 부족하다? 명품 사는데? 사치품 사는데? 아니죠. 의식주, 기본 생활하는데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가난한 소비자의 증가. 이 가난한 소비자는 소비자 아니죠. 네. 무늬만 소비자죠. 허수죠, 허수. 그러다 보면 내수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건 정상이죠. 특히나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탈세계화, 뭐 리쇼어링, 뭐 그래서 내수 시장의 경쟁력이 되게 중요하다는데, 무늬만 소비자가 많아지면 힘들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수치료만 먹고 산다면 괜찮아 했는데, 이용만 하고 버려도 되는데, 지금은 이용만 하고 버리기에는 가치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소비자를 만들어. 그래서 건강한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저게 제가 주장하는 거고, 오늘 먼저 보여드릴 얘기는 저게 있어 왔어요. 과거에도. 허수의 소비자를 만드는 게. 왜냐고요? 소득이 그대로예요, 그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좀 지나가 볼게요. 자, 소비자를 만드는데요, 소득은 그대로. 그래서 한 게 뭐죠? 우리가 할부죠. 뭔가 언제부턴가 물건 가격이 올랐죠. 내 소득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하나 살려고 보면 그냥 한 번에 사기 힘들어졌죠. 뭐 하다못해 이제 요즘에 냉장고, 뭐 의식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필요하죠. 음식을 저장해야 되니까. 요즘에 냉장고 값이 알아보시면 비싸죠. 4인 가구 이용하게. 뭐 김치 냉장고도 있는데 비싸요. 비싼 게 정상인가요? 누구는 정상이라 쉽게 말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할부란 건 미래의 수익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내 계속 돈을 갖다 내야 되잖아요. 담보를 막 어떤 이제 미래 내 수익을 담보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소비 능력은 이걸 못 사는 거죠. 판매자가 할부를 안 하면. 그래서 제가 만들어진 소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소비자, 할부를 이용한 소비자는 판매자가 만든 겁니다. 판매자가 자기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소비자지, 여러분이 소비 능력이 오른 건 아닙니다. 다수의 책임자 만들기죠. 할부가 기본인 사회. 사실 너무 많죠. 왜 홈쇼핑은 모두 무이자 할부인가? 제가 홈쇼핑 보다 보면 채널 돌려도 다 저 조건이 다 들어가요. 백화점 가도 무이자 3개월 자랑하죠.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뭐 이게 사치품이나 이런 거 모르겠는데, 우리가 의식주 관련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할부 아니면 못 사요. 뭐 할부 인생? 왜 이렇게 됐죠? 할부 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몇 프로 될까요? 국민 중에. 소득 충분하다면 할부 하실 건가요? 아까 한 얘기인데요. 할부는 누가 필요합니까? 소비자인가요? 판매 기업인가요? 당연히 판매 기업입니다. 소비자는 낡은 거 좀 바꾸려다 안 바꿔 그냥 구닥다리 써도 돼요. 좀 이번에 옷 좋은 거 그냥 작년에 산 거 입지 뭐, 이래도 돼요, 힘들면. 그런데 그걸 유혹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누가 그걸 보증하죠? 판매 기업이에요. 할부는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처음 왔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자재값을 선납하고 내가 보증까지 위해서 나눠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왜? 물론 이자비 넣죠. 수익을 극대화하고, 소비자가 허수인, 소비 능력이 떨어진 소비자가 너무도 많으니까, 사회에 소비 능력을 내가 판매자가 보증해서 키워놓는 거죠. 되게 웃긴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왜 그러게 됐냐고요? 넘쳐나는 돈, 넘쳐나의 돈은 전 세상에, 제가 심각하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기보다 많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꽉 차 있어요. 근데 어디는 부족할 대로 부족하죠. 자본의 독점인데요. 돈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 뒤에 얘기할 거예요. 자, 자본 독점인데 은행 때문이죠. 은행 시스템. 당연한 게 남의 돈을 굴리는 곳이잖아요.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잖아요. 그 돈을 많이 굴려야 되니까 큰 투자처를 굴려야 되는 게 맞죠. 낱개로 뭐 한 몇십 조, 몇백 조 굴리는 사람들이 1,000만 원씩 굴리려면 얼마나 업무가 많아요. 너무나 힘들지. 당연히 크게. 그러다 보니 또 손실도 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자본의 소외는 당연히 저 구조상 어떻게 되죠? 서민하고 자영업은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넘쳐나면 돈이 뭉치는데 큰 돈이 되죠. 근데 큰 돈은 투자가 두렵죠. 왜? 손실도 그만큼 클 테니까. 그래서 안전을 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기 위해서 은행은 큰 놈을 더 사랑해요. 작은 놈은요, 부족한데 지원도 없어요. 정말 힘들죠. 구조상 문제예요, 저거는. 그래서 어디는 돈이 넘쳐나는데 어디는 돈이 없다고 이 상태로 가면 계속 아우성할 수밖에 없죠.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 돈을 엄청 우선 누가 풀었을 거 아니에요. 막 찍어서. 돈 풀 수 있는 사람 누구죠? 개인요? 아니죠. 각국 정부죠. 어떨 때? 위기 때 뭐 하려고? 살아보려고 또는 살려보려고 누구를? 국민을, 국가를 재건하려고. 언제요? 세계 1, 2차 대전 때, 대공황 때 또는 인구가 또 엄청 팽창했죠. 인구 증가 때 막 풀었어요. 근데 풀어서 우리가 균일하게 갖고 있고 균일하게 가져서 뭐 은행이 금리 정책 펴서 막 알맞게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돈이란 게요. 뭉치잖아요. 우리 눈 굴리듯이 눈사람 만들 때 돈이 돈을 번다는 구조 그대로예요. 돈이 많이 풀렸는데 한쪽이 쏠렸어요. 장사를 누가 잘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제 재능에 의해서. 근데 당연히 돈은 안전해야 되니까 걔한테 더 지원이 쉽게 가는 거죠.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뭉침 현상이죠. 그래서 큰 돈 뭉쳐지는데 이분이 또 생물 같죠. 그래서 큰 돈들은 또 계속 굴려야 돼요. 앉아있으면 돈이 들어요. 관리비용이 들어서. 그래서 항상 배고파요, 큰 돈은. 근데 안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돈은 벌어야 되는데 안전해야 되니까 또 한 번 크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작게 잘라서 하려면 업무 엄청 많죠. 그래서 당연히 앞잡이를 내세우는데 어떤 앞잡이냐? 큰 사람.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냐면요. 큰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서 작은 사람이 큰 사람한테 돈을 벌잖아요. 할부 이런 개념에서. 그래서 빨아들이는 거죠. 앞잡이. 큰 앞잡이를 내세워서 돈을 안 빌려주는. 이거 그래서 안 빌려주잖아요. 여기는.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빨아서 이쪽으로 돈씩 내는 구조죠. 당연히 소비자가 이 사람들이 소비자잖아요. 근데 작은 돈 있는 쪽이. 이분들이 갈수록 힘이 약해지죠. 대단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잠재 소비자가 감소하죠. 그런데 우리가 수출 위주 나라다 보니까 전 세계가 소비자였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좀 빨아서 이용하고 버리고 신경 안 써도.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죠. 그리고 정말 너무 갈 때까지 갔어요. 빨아들인 게. 뒤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방식,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살려야 되는 방식을. 우선 뭐 어떻게 갈 때까지 갔다는 소리인지 한번 보실래요? 백을 보나 나쁘는 여러분이 아시죠? 할부. 할부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할부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월급 100만 원이면 이 12개월 1200만 원이죠. 거기서 이제 분할을 할 수 있는 건 떼서 50만 원씩 떼든 얼마 떼든 간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금 상환 구조인데 이게 부족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즉 그렇게 가지고는 못 사. 즉 제가 아까 1200만 원이 연봉인데 물건 가격이 억 단위인 거야. 못 사잖아요. 못 사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나온 게 이자 지급 능력. 즉 뭐냐면 만약에 5%짜리 치면 1억이 보통 한 달에 이자가 5%, 연 5%하면 이제 뭐 40 몇만 원 되나? 12달 나누면? 근데 하여간에 한 50만 원 잡고요. 쉽게 계산하려고 50만 원 잡고. 그러면 100만 원이면 2억짜리잖아요. 2억짜리인데 그걸 보면 2억짜리 이내의 물건을 살 수가 있잖아요. 이자 능력을 변환시켜 주니까. 그래서 더 큰 물건을 살 수 있게 은행이 담보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은행이 안 끼면 못해요. 그것도 판매자가 허락을 안 하면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허락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판매자에 의해서 이건 돌아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원금 상환 구조였다가 이자율 지급 능력으로 봤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어떤 물건을 살 때 부족해.
또는 돈을 더 시키고 싶어. 막서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도 부족하니까 신용 후 웃긴 활용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신용대출 누구한테 돈 쓰게 하는 거죠? 말은 이제 우리가 푼돈놀이라고 해서 힘든 분들만 갖고 돈놀이 다 하냐 하는데 사실은 신용대출 이용하면 돈 많은 분이 더 저금리로 기분 나빠요 사실은. 신용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데 자영업자들이 더 힘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는 금리도 높고 금액도 작고 그래서 제가 웃긴 활용이라 써놓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렇게 해서 발전해 왔어요. 뭘 만들기 위해서? 사이비 소비자, 허수 소비자, 무늬만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저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래도 부족했어요. 할부는 소비자한테 목발을 달아놓은 거고요. 담보대출은 소비자에게 휠체어, 이자율로 변해주고 휠체어를 달아준 거고요. 신용대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소비자한테 산소호흡기를 달아놓은 거라고 표현해요. 목발, 휠체어, 산소호흡기. 즉 소비자를 갈 때까지 몰아놓은 거예요. 그 피를 빨아들이시는데. 근데 이게 다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무서운 거는 최고의 포장은 뭐냐면 소비자 만들기 최고의 포장은 상품의 단가 낮추기예요. 내 소득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소비를 하게 만드는. 여러분 세계 왜 나갔죠? 우리나라 기업이 왜 나갔죠? 단가 낮추려고. 그래서 저게 최고의 포장이에요. 근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깨지기 시작했고 현실을 알게 되기 시작했죠. 조금씩 포장이 찢어지기 시작한 거죠. 세계란 포장이. 그래서 이건 사실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게 진통제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혼란에 있었죠. 나는 충분히 우리나라 부자 나라니까 잘 사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가서 보면 생필품들은 중국 수입은 싸죠. 그러니까 최소한 생활하는 돈은 나오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저건 포장이 포장.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포장.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할부제도, 원금 상환,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이자율 지급 구조에 보이는 건 이제 담보대출 이런 거, 집담보대출.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신용대출. 이래서 목발, 휠체어, 그 산소호흡기, 저건 진통제. 이게 구조예요. 그게 소비자를 유리하게 해왔어요. 어떤 소비자? 가짜 소비자를. 그런데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뺨을 팍 맞았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죠. 왜? 소비자 죽으니까. 다 죽으면 기업은 어떻게 살릴 건데? 그게 문제인 거죠. 건강한 자본주의 중심인 중산층이 두꺼워야 되는데 얼마 전 기사죠. 중산층 비율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쪼그라든다니까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 돼요. 단계적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 구조적 문제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뭐 정치 성향으로 틀리네 맞네 좌판이 우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논의 시작해야 돼. 왜? 우리는 건강한 자본주의에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죽으면 기업도 힘듭니다. 시장의 중심은 건강한 중산층 소비자 두께 이거죠. 지금 제가 이제 기본소득세 논의하면서 얘기 시작한 게 돈의 회전이었죠. 특히나 이제 작은 돈의 회전. 근데 쓸 돈이 없죠. 작은 돈 쓰는 분들이. 그래서 작은 돈 소비자의 죽음이에요. 지금 상황이. 왜? 돈도 금융에서 안 도와준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도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시장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본소득제나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얘기 드린 거예요. 논의가. 그 다음에 낙수효과 없어요. 근거자료 IMF 보고서를 보시던 뭐 오바마 대통령 연설을 보시던 있어요. 보세요. 찾아서. 없어요. 저거는 논리적 설명도 있지만 댓글 이상의 단분들이 있는데 좀 다 들어보고 댓글 다세요. 비판은 좋은데 좀 보고 나서 찾고 나서 무조건 반대라고 하지 마시고. 자, 노동 가치의 변화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노동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1차 산업, 농업 그때 분배가 더 잘 되죠. 직산업보다. 당연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낮아지고 우리가 지금 그런 1차 산업 위주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낙수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돈놀이 상대라니까요. 그래서 할부 인생이 되는 거고요. 미래가 저당 잡힌 겁니다. 소비자가 사망한 거예요. 진짜로 갔다니까요. 목발, 휠체어, 산소호흡기, 마지막 뭐라고? 진통제라고 새겨요. 갈 때가 갔는데 맞았잖아,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봤잖아요. 이거 중요한데. 소비자가 무너졌네. 근데 내수시장은 중요한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최소한 살리려고 뭔가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해야죠. 내수시장 살려야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내수시장 건강이 중요한 스테이가 됐고요. 미래를 저당 잡힌 소비자는 소비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건강한 소비자층이 당연히 두꺼워야 되는 거고. 요즘에 또 다른 이슈를 좀 볼게요. 요즘에 저런 날 많이 보시죠. 미니멀 라이프. 뭔가 조그맣게 사는 거. 조금. 사실 저 단어 잘 안 좋아해요. 뭐 사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본격적인 포부를 가질 수 있는데 되게 축소시키는 거. 순응시키는 거. 왜?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빈곤층 증거에 문제 있죠, 분명히. 근데 그걸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기에는 우리 구조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즘에 이제 미혼과 이혼도 많은 사회적 이슈가 다 저런 거잖아요. 근데다가 요즘 뭐 다가와요? 뉴 노멀 시대. 대량 생산이 아니고 조금만 개인 다양화신 시대잖아요. 우리 수제화 이런 것들. 그럴 때 원가 올라가죠. 탈세계 원가 올라가죠. 경제 위기 반복되죠. 소득 능력은 없는데 원가는 올라가고 경제 위기 반복되면 체력은 약하죠. 갈수록 빈곤층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사회적 비용이 많아지잖아요. 사회적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가짜 소비자 만드는 방법 말고 건강한 소비자를 만들 어떤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 마무리 이제 하면요. 전 이거 하고 싶은 거 오늘 한마디예요. 다시 개천에서 욕 나오게 하자 이거죠. 단순히 식사 쿠폰 좀 주는 거, 얘들 쿠폰으로 밥 먹게 하는 거 눈치 보여.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그냥 돈 내고 먹은 거예요. 이거 학원부터 썼어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고 싶으면 그런 눈치 보지 않게 뭔가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저걸 살리고 싶은 거예요. 밥만 아닌 다른 기회도 부여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게. 그래야 중산층이 두꺼워져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잘 사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내려가면 못 올라와요. 지금의 금융 구조는 내려가면 올라오기 대단히 힘들어요. 왜? 돈은 서민하고 자영업자 소외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건강한 소비층이 만들어져야 기업도 살죠. 참 반복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고요. 이게 마무리고 다음 주는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자, 세금은 돈이 돌아가는 곳에서 얘기할 거고 당연히 죄할 얘기는 재정 건전성 얘기하죠. 저거 걱정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저거 걱정하는데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저 걱정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자, 증세 문제도 당연히 단점 얘기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기업들 위축시키거나 이런 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근데 원점에서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걸 하면서 마무리. 제가 기본소득제 논의가 왜 필요하고 단계적으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